저기 침 넣고서 뜸을 떠준달지 아니면 약침을 써준달지 뭐 이래도 충분히 다 치료되죠. 그렇게만 해도 잘 치료하면 치료가 다 되는데, 문제는 이런 반응 조직이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약침을 써도 안 되고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국내에 유수한 유명한 병원들은 다 다니고서 이 테니스엘보 때문에 다 다니고서 2년이 넘게 다니면서 나중에 오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지금 시술하는 부위를 보면 그 외상과 부분이 아니라 외상과 아래쪽에 심근건이 지나가는 부위의 건 부분을 만져 이렇게 굴술한 상태에서, 공용치지한 상태에서 외상과 위에 심근건이 지나가는 부위를 만져보면 아주 좁쌀만한 그런 조직이 만져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잡아서 이게 굉장히 잘 움직여요. 이렇게 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데, 그 건 부위를 정확히 잡아서 그 건에 위에 있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절개해주는 치료,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침도를 가지고 반응 조직을 절개해서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연축입니다. 연축은 이제 주로 근육 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둥근의 연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좌골신경통이나 만성골반동통 증후군이죠. 임상에서 원장님들이 환자를 보시다 보면 허리 질환 환자들이나 허리 요통 환자들이나 좌골신경통이나 척추디스크 환자들을 보시다 보면 좀 만져보셨던 원장님들은 환자들이 대부분 둥근이 덩어리져 있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둥근이 많이 덩어리져 있죠. 그게 이제 연축됩니다. 연축이 발생돼서 굳어져 있는 거죠. 이제 아예 일부의 환자에 있어서는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많이 받으신 그런 환자들은 연축이 아니라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아예 돌덩이처럼 덩어리져 있는 환자들도 있죠. 그건 이제 주사성 대둔근 연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아예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그러면 바닥에 앉지도 못하죠.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이제 연축으로 인한 좌골신경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척추디스크 질환의 4분의 3 이상은 이 질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치료하실 게 척추만 보면 절대 치료 안 됩니다. 척추가 아니고 대부분이 오히려 이 둔부 쪽에서 장골로 넘어가는 부위나 둔부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좌골신경통이나 만성골반동통 쪽으로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축대를 직접 절개를 하는 거죠. 절개를 해서 그걸로써 연축대를 연장시켜서 순환을 촉진시켜서 정상 조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기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발생한 슬라임대 손상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동영상으로 봤던 섬유화 밴드, 타우트 밴드로 인한 오식견 치료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상원 3두근의 연축, 그런 것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이 만성골반동통 증후군 환자가 요즘에 저희 한민의원에 이 만성골반동통 증후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제 조금 그쪽으로 치료를 하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환자는 이제 87년생 남자 환자였는데 교대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교대를 다니면서 교대는 이 과목별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과목 시험을 보는데, 체육 과목 시험에 테니스 과목이 있었는데 테니스 테스트를 보려고 6개월 전부터 거의 하루에 5시간씩 테니스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중증 척추디스크 증상이 생긴 거예요. 보행분리, 수면장애, 그 다음에 좌골 결절 부위에서 음부로 당기는 통증, 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통증. 이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골반동통 증후군 환자들은 이 고환 쪽으로, 아래쪽으로 당기는
환자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소변 빈삭도 있고, 그 다음에 정충불안 흉민, 체중 감소, 감기성 폐장 증상.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학교를 휴학한 상태였었고, 본인이 아예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진통제라도 맞게 해달라고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 입원해서 진통제를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뭐 유명한 척추병원에서 다 치료를 했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실제 우리들 병원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MRI 사진 보시면 이 환자의 그 학생의 지금 MRI 사진인데 여기 이 스크린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거의 압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로 좀 튀어나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게 디스크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수술하자 이래가지고 실제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자기가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치료도 안 하고 못하고 그냥 덮은 상태로 그런 상태로 수술도 끝내버린 그런 치료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제가 좀 대화가 통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찍어놓은 상태라서 일부러 사진을 안 보이나요? 스크린이 불이 밝아가지고 괜찮으시죠? 이게 지금 보이세요? MRI 사진인데 그 섬유화된 조직들을 강조해서 화이트로 강조해서 그 MRI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방법이 오늘 찾다 보니까 나오던데 그래서 일부러 MRI 사진을 그렇게 찍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 뒤쪽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층차로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 근육이 여기 보면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일반 근육은 정상적인 근육은 그냥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데 섬유화된 근육은 이렇게 다 하얗게 다 변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층층으로 들어가면서 이 섬유화된 조직은 하얗게 다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정확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축층으로 들어가면서 이쪽 근육의 근섬유가 연축된 부분은 다 이렇게 섬유화돼 가지고 하얗게 변화되는 그런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서 그걸 확인하고서 중둔근 소두근 연축 부위하고 그 다음에 좌골점현조가 관련된 그 다음에 천장관절 부위를 침도 치료를 했고 약 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던 학생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 호전이 됐고 그다음에 복학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이거든요.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인사차 왔더라고요. 이제 원장님 덕분에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해서 이제 시험 본다고 임용고시 준비자라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의사가 그럴 때 제일 뿌듯함을 느끼죠. 그렇게 치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상완 3두근 연축인데 상완 3두근이 연축되면 상완 3두근 자체가 위에서 연축이 되면 신직이 안 되죠. 팔이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신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지금 제가 엎드린 자세에서 이 손으로 누름에도 불구하고 팔이 신직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 환자는 그 침도 치료도 안 했고 일반 침으로 호침으로 치료하고 연축대를 자침하고 그 다음에 사열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치료했습니다. 꾸준히 치료해서 나중에 팔이 신직되는 그런 치료 효과를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축을 치료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특히 척추 디스크나 만성 골반등 통증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치료 기술을 갖고요. 그 다음에 도색은 이제 혈관이나 그 다음에 신경 이런 부분들이 출혈과 체액저리로 인해서 우열되고 체액저리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각종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증상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혈액 및 체액의 순환과 신경의 전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 효과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신경과 혈관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 사례로 보면 준상피신경 포착증후군이나 그다음에 강성 척추 환자 치료 사례나 고관절 주위 통증 환자, 요골신경 마비 환자 이런 것도 여기 이제 고관절 주위 통증 환자는 만성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혈관이 폐색돼서 골두의 연골에 영양 공급을 하는 혈관이 폐색돼서 그걸로 인해서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혀있는 걸 뚫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그래서 완치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골신경 마비 증상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세드나인 팔시 또는 하니문 팔시, 크런치 팔시 이런 개념을 하는데 요골신경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압박되어서 상완골이 골절 부의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증상 또는 상완골이 골절되고 나면 이제 깁스를 하죠. 깁스를 하고 나면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눌린 상태가 되면 나중에 깁스를 풀고 난 뒤에도 요골신경 마비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안 올라가죠.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환자가 손을 펴고 손가락을 펴려고 하는데도 전혀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골신경이 중간에 진행 경로상에 있어서 퇴색이 돼서 신경이 폐색돼서 그걸로 인해서 신경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가락 자체가 펴지지 않는 상태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손이 완전 움직이게 되죠. 이 환자가 아까 요골신경 마비 증상 환자인데 지금 보면 손을 펴고 이 손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상당히 치료가 된 상태에서 동영상이 찍은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이게 올려도 지지가 안 돼요. 지지가 안 되고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카이스트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계속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베드에 옆에 소파에 이러고 자는 거예요. 이러고 자면서 이 요골신경 주행 쪽에서 다 요골신경이 눌려가지고 폐색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세드네이 팟이라고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이러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손이 이렇게 툭 떨어져서 저는 주먹 나붙여지고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해서 이 경우는 그냥 일반 호침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호침으로 치료를 한 3주 정도 치료 2주에서 3주 정도 치료해서 완치했던 사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도색을 풀어줌으로써 치료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골질 등식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체를 하나의 밀폐된 역각계통으로 보고 그 역각계통의 평형을 이런 걸 옆형 실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형의 실조 상태가 되면 골 주변에서, 관절 주변에서 골에 빈번한 접촉이 일어나겠죠. 관절 주변에서 빈번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는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관절 주변에서 빈번한 접촉이 일어나다 보면 그 빈번한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을 인체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해당 부위에 대량의 칼슘과 인 같은 물질들을 침착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압력을 받는 부위가 활발하게 분열 증식이 일어나면서 골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골질이 증식돼서 골극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질이 증식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골극으로 인해서 골성 변성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한다 이런 이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극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사례인데 이 환자는 이제 요골 경상돌기 건초형 같은 경우에는 출산한 산모들이나 이런 환자들을 볼 수도 있고 손을 많이 쓰는 환자들을 볼 수 있죠.
이 환자는 손을 많이 쓰는 환자인데 일반적으로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 같은 경우는 경상돌기 위쪽으로 해서 건초염을 치료하는 걸로 해서 치료해주면 치료가 잘 되는데 이 환자는 굉장히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치료가 안 돼서 정밀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경상돌기 아래쪽에 경상돌기 내측으로 해서 골극이 형성돼요. 골질이 증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침도로 그거를 침이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건이 지나가고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위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압박을 통해서 가압 분리를 하고 그 상태에서 침이 들어가서 지금 보시 조금 있으면 침을 일단 해당 부위에 넣고 옆으로 뉘었습니다. 침을 옆으로 뉘어가지고 그 골극 부위를 아주 강하게 밀어서 골극을 끊어주는 거예요. 골극을 지금 돌을 가지고서 골극을 절개시켜버립니다. 지금 마이크가 나오면 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뭐가 부러지는 그런 듯한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치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예. 저분은 골격이 생긴 거는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MRI나 CT로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건초염 치료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촉지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 경상돌기 안쪽으로 이렇게 좁쌀만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때는 이게 골극이다라고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하고서 이거를 한번 절개를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니까 이 완치가 되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경락 실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침도가 치매 작용도 한다. 그래서 침을 통해서 침도를 통해서 이 전 생리 노선의 생리적인 기능 조절 작용도 한다.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그러한 작용도 한다. 삼사신경통 환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합병 환자 이런 환자들 경우 순환을 시켜주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이제 3차 신경통 나중에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차 신경통 환자 치료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는 그러한 병리에 관한 이론에 따라서 점혈을 소통시키고 그 다음에 유착된 걸 소통시키고 반응 조직을 제거하고 연축된 걸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골질 증식을 제거하고 이런 기전을 가지고서 침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독특한데 이제 골질 증식의 일부이기도 하는데 비정상적인 고응력,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나 경추 디스크나 척추 디스크 환자들 또는 두통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치료를 하다 보면 척추나 경추나 요추가 틀어져 있죠. 부분적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나 치료를 하면 척추 디스크나 경추 디스크가 완화되는 낫는 케이스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틀어져 있다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힘이 양 좌우나 앞뒤 전후에 평형이 정상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비정상적으로 한쪽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위에서 디스크가 돌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서 그 비정상적인 틀어져 있는 또는 좁아져 있는 부위들을 개선시킴으로써 디스크를 치료한다. 이런 치료 기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경추 디스크 환자인데 다음에 경향부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추 디스크는 정말 우리가 통침이나 침도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 경추 디스크는 100% 낫습니다. 경추 디스크는 제가 자신 있게 거의 뭐 99% 이상 낫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경추 디스크는 아주 치료가 잘 되니까 나중에 원장님들이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니까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감압작용입니다. 감압작용은 예를 들어 활액낭이 부었다, 점액낭이 부었다,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점액낭이나 활액낭이 부었다 이럴 때 활액낭, 점액낭, 건초, 관절낭 등이
부으면 그 염증을 인한 붓는 것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죠. 주변 조직을 압박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된 압력을 제거만 해줘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죠. 어제 그제 금요일날 제가 출근했다가 척추 디스크를 치료를 했던 환자가 소개를 해가지고 집안에 마산에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무릎이 완전히 기형화될 정도로 변형이 된 상태로 무릎 환자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지금 한번 단위로 오신 거예요. 서울에 단위로 왔는데 그 척추 디스크를 치료했던 환자가 이제 여기 가면 뭐 다 치료해준다, 이거 오늘 치료받고 가봐라 이래가지고 한번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침도를 치료를 해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릎이 완전히 부은 상태에서 기형이 돼가지고 무릎이 단단하게 부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왔는데 침도 치료를 하고, 침도 치료를 이제 무릎에, 그런 분은 슬개골 밑으로 관절남, 활액남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다 절개를 해주거든요. 아프기는 굉장히 아프죠. 치료할 때 굉장히 아픈데, 그러고 난 뒤에 한번 치료하고 굉장히 가볍다 이런 얘기. 무릎이 너무너무 가볍다 이러면서 내려가시고